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보에 들어간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단체 관계자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경선의 최고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리는 경선이 끝나고 나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미국행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 유성의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자전거 도로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서울 경부고속도로에선 2톤 화물차가 달리다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면허 정지 사전 통보에 들어갔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황 기자, 병원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응급실 앞으로 오늘도 응급차들이 몰려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평소보다 응급실 운영도 절반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새벽 사이 종합 상황판을 보면 이곳 응급실은 심근경색 재관류 중재술이나 뇌출혈 수술, 응급투석 등을 부분적으로만 수용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수술이 좀 미뤄지는 상황 같은데요. 의대 교수들까지 떠나려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아예 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한 심장내과 교수는 면허를 정지한다는 복지부나 정원에 5.1배를 적어낸 총장의 행태를 보니 병원에 더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고요. 경북대병원 한 이식혈관외과 교수도 전공의가 책임을 다 짊어지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선배로서 떳떳하지 못하다고 그만두는 이유를 전했습니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소속 교수 80% 가까이가 전공의 처벌에 반발하며 병원 진료를 안 하는 겸직 해제를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대 의대 교수 2명은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을 했고요. 의대 교수 협의회는 아예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집단 행동들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가 없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제 의사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50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만 7,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100개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면허 정지 최소 기간인 3개월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사법 절차도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실제 오늘 처음으로 의사단체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주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 홍보위원장인데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시간 반쯤 후부터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주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40곳은 신입생 정원을 3,401명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늘리겠다는 정원보다 1,400명이나 더 많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이 교육부에 신청한 총 증원은 3,401명입니다. 지난해 말 수요조사 때 적어낸 최대치보다 20%나 많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증원 여력이 충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 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증원 신청은 비수도권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40곳 모두 증원을 원했는데 비수도권 대학 27곳에서 2,471명을 신청했습니다.
학교별로는 충북대와 경북대가 각각 250명, 경상국립대가 200명, 울산대가 150명 규모로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의 거센 반발에도 증원 규모가 커진 건 이번 기회에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재정 투자를 적극하겠다고 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과 그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하여튼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대 확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 환경과 역량 등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며 의대 배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서류 검토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기준 자체는 또 복지부와 함께 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배정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대학별 증원 인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현지 시간 5일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송환을 결정한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권 씨가 일으킨 투자 피해는 50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에선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데 한국에 오면 최고 형량은 약 40년입니다. 지난해 3월 권 씨는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쓰다 체포됐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16개 지역에서 한꺼번에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입니다. 최종 후보가 결정될 수도 있고 11월 대선의 판세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날인데요. 워싱턴을 연결해 현재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각 지역에서 경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부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텍사스와 유타, 또 동부의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총 15개 주와 또 미국령 사모아에서 오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경선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의원의 과반수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제 최종 후보로 뽑히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총 대의원 수의 3분의 1이 표심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약 55만 명 정도가 대규모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2시간여 만에 해결이 됐고 당국은 특별한 사이버 공격의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과연 이번 대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을 모았던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입을 열었는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러분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해서 권력을 맡겨야 한다며 슈퍼 화요일 경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과연 투표율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결과에 따라서 최종 대선 구도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죠.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지역별로 투표 종료 시간이 다르고 또 우편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또 공화당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하자마자 아마도 각 지역별 윤곽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언론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일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경우 모든 대의원을 다 가져간다 해도 아직 과반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되는 건 경쟁자인 헤일리 후보가 사퇴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지난달에만 16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오는 등 이 경선을 이어가기에 자금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유세에서도 중도 사퇴는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오늘 슈퍼 화요일이 최대 고비가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이후 헤일리 캠프에 특별한 일정이 없고 또 TV나 라디오 광고 집행 계획도 없다면서 중도 사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미 6개 지역 모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6개 지역에서 모두 상당히 불리한 걸로 나타났지만 얼마나 선전을 하느냐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서서히 완성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선 잡음도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두고 밀실 공천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비례 연합정당에선 용혜인 의원이 비례로만 재선에 도전하면서 논란입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이다 이런 지적을 받은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과 영남에서 현역들이 잇따라 공천에서 배제됐고 거센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별도의 투표 과정 없이 전략공관이 심사로만 결정하겠다고 한 건데 이를 두고 밀실에서 결정하는 과거 방식이란 비판이 나온 겁니다. 당의 이 절차, 민주성 이런 건 최대한 지키면서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비례연합을 꾸린 범야권 군소정당은 어제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는데 이를 두고도 말들이 무성합니다. 용해인 의원은 지난 총선에 이어 위성정당 비례 후보로만 재선을 노리게 됐고 진보당 후보 중엔 위헌 판정을 받은 옛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와 만났습니다. 연대하지 않는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인데 이 자리에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박성중, 유경준, 안병길, 홍석준 의원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 지역과 영남권 현역 의원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경기 부천을로 이동해 3선에 도전하고 유경준 의원도 수도권 재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남 가불과 대구 동군이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5곳에서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좀 참신한 사람이 오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험지. 이렇게 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울산 남갑의 3선 중진 이채익 의원은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해병대의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이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공천을 받거나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게 됐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7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경찰로 넘겨도 좋다는 최종 승인을 직접 했지만 바로 다음 날 자신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윗선인 이 전 장관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갑자기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또 다른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군검찰은 경찰로 이미 넘어갔던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다시 회수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2차례에 걸쳐 1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야당은 대사 임명도 공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의 눈물과 해병대 전위의 호선을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45분쯤 대전 유성의 10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갓길 자전거도로 보호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이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50분쯤엔 서울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에서
달리던 2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넘어진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 배우가 출연해 화제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본의 황금 시간대에 한국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건 방송국에도 엄청난 도전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연하남의 직진 러브스토리를 그리면서 순두부나 잡채 같은 한국 음식 문화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일본 넷플릭스에선 5주 연속 탑 10에 올랐고 한국에서도 4위까지 오르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우리 문화를 꼼꼼히 그릴 수 있었던 건 방송국의 유일한 한국인 PD가 제작 단계부터 참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작진이 함께 5년 동안의 한국 로맨틱 코미디를 모두 다 보면서 감을 익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이 일본인 여성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심쿵 포인트를 한 20개를 가져가면 그중에 난 이거에 심쿵할 것 같아 라는 걸 이제 픽업을 해주시는. 국내에선 쇼미더머니나 스릴러 드라마에 주로 참여했던 차 PD는 본인이 일본에서 유학하며 겪은 경험담을 녹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모든 그 제작팀들한테 항상 만나면 인사하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항상 물어보니까 왜 차상은 왜 항상 내 밥 먹은 거를 궁금해하죠? 라는. 2030 일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대의 작품인데 왜 한일 커플이었을까요? 봤을 때 일본 지금 여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꿈꾸는 사랑이라든지 이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뭐가 있을까? 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항상 한국 남성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음을 잘 전달해준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한 스트리머가 여행 중에 겪은 인종차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트리머는 지난 3일부터 튀니지를 여행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만나 촬영하던 중 이런 말을 듣습니다. 칭칭총, 동양인을 비하하는 발언이죠. 튀니지 올드시티의 시장을 걸으면서도 니하오 이런 인사 듣는 건 예산 일이었는데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어김없이 또 들립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아시아 사람은 그냥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네. 이제 끝났을까요? 하루에 4번이나 숨 쉬듯이 당하는 인종차별에 결국 참다 못한 스트리머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So, why did you say apologize to me? I'm sorry. Okay, don't say. Okay? Don't say. Okay? Don't say 칭칭총. Okay? Okay. 영국 카디프의 마트 앞에서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시죠. 한 여성이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게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성의 몸이 함께 떠올리더니 대롱대롱 셔터에 매달렸습니다. 의지할 건 작은 카트뿐이었는데요. 셔터가 갑자기 또 내려오면서 위험한 상황이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바깥으로 나온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이 마트의 CCTV가 틱톡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 같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마트는 마트의 가격은 절대 올라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네요. 매달린 시간 약 12초 정도였는데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기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에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봄의 문턱인 3월에 내린 폭설로 도로가 폐쇄됐고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눈이 더 내릴 거란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스키장입니다.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자 Opening my back door right now. 밤새 내린 눈이 문 앞을 틀어막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눈은 건물 2층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집 밖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시속 160km에 달하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로 한복판은 아이들 눈썰 매장이 됐습니다. 주민 불편은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2만 2천 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필품을 사러 마트를 가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눈 소식을 반기던 스키장도 거센 돌풍과 폭설에 결국 폐쇄됐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눈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경고했습니다. That's a pretty strong signal that this is not an ordinary winter storm. In the mountain peaks, it's going to be more like 5 to 10 feet. Not inches, but 5 to 10 feet of snow. 이번 겨울 폭풍은 현지 시간 6일까지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리건주 남부에 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곰팡이가 뒤덮은 이 방이 나라를 지키는 군 간부가 올해 입주한 숙소입니다. 온라인에 사진이 알려지자 당장 이모군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다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라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올해 입주한 독신자 숙소의 상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좁은 부엌에는 낡은 싱크대와 작은 냉장고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곳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의 벽, 바닥, 천장의 페인트는 습기로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곰팡이로 보이는 검은 자국이 다용도실을 뒤덮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모군란 또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다. 이러니 누가 간부하겠느냐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 간부 독신자 숙소의 약 30%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40년 이상 된 것도 8.8%나 됐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군도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지만 예산 문제로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해당 간부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 조치를 곧바로 취했다고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수천만 원을 든 30대 중국인이 현장을 덮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거책이었던 한국인 10대도 함께였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범죄 사실을 잡아뗐는데 가방을 열어보니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빠르게 뛰어갑니다.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남성을 붙잡습니다. 잠깐만요. 가게 좀 할게요. 네, 경찰 아니에요. 잠깐만 가보세요. 두 분이서 같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골목 반대편에는 또 다른 남성이 붙잡혀 있습니다.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돈 받으셨죠? 저 다 찍어놨어요. 가방을 맨 남성은 끝까지 잡아뗍니다. 결국 경찰은 방금 전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가방을 열어보자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현금 받은 거를 우리 선생님한테 전달했다고 얘기해요. 돈 준 거 맞죠? 가방 봅시다. 열어보니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들어 있습니다. 2,400만 원이나 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 강력팀은 국가정보원에서 첩보를 받아 잠복 끝에 일당 2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30대 중국인이 이 돈을 중국에 보내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시죠? 아직 우아가지고 비자 달라고 했어요. 중국 분이세요? 네. 돈을 수거하는 역할은 이날 함께 붙잡힌 한국인 10대가 맡았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추가 피해자가 4명 이상 있을 걸로 지금 판단되고 경찰은 피해자를 찾아 돈을 돌려주고 총책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비, 강원 영동과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는 내일까지 최대 3cm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 4도에서 13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